서아는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바깥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비행기 안에서요. 서아가 말했다. 담요 덮어준 거? 이유가 있었어요? 서준이 잠깐 서아를 보았다. 추워 보였어요. 나 안 추웠는데요. 창문 쪽으로 자꾸 고개를 돌렸어요. 포지타노가 사라지는 방향으로요. 서아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어딘가가 조금 당겼다. 서준이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서아가 창밖을 보는 방향과 그 눈빛까지. 경찰이 취미예요? 필요해서요. 비즈니스적으로요? 서준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처음엔요. 그 끝에 말이 더 있었지만 서준은 잊지 않았다. 서아는 그 없는 말의 형태를 눈으로 읽으려 했다. 서준의 표정은 무심했다. 그러나 완전히 무심하지는 않았다. 아주 작은 무언가가 그 얼굴 어딘가에 있었다. 서아는 3년 동안 사람의 표정을 읽어온 사람이었다. 그 작은 무언가를 서아는 포착했다. 서준 씨, 처음으로 이름만 불렀다. 서준의 눈이 서아에게 고정되었다. 그것이 달랐다.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달랐다. 서아는 그 눈빛이 자신에게 닿는 것을 느꼈다. 면적이 있었다. 무게가 있었다. 낮은 불빛 아래에서 서준의 눈이 서아에게 고정되는 것이 이렇게 다른 종류의 감각이 될 줄 서아는 몰랐다. 그 눈이 움직이지 않았다. 서아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나한테 계획 있는 거 알아요? 처음부터 알고 들어온 거잖아요. 나도 당신한테 계획이 있었고요. 맞아요. 그 계획이 지금도 유효해요? 서준이 잠시 서아를 보다가 말했다. 계획은 유효해요. 그러나 멈추었다. 서아는 그 멈춤 안을 기다렸다. 어떤 것들은 계획 안에서 설명이 안 돼요. 서아의 무릎과 서준의 무릎이 닿아 있었다. 테이블이 좁은 탓이었다. 두 사람 다 치우지 않았다. 그 다음이 언제부터였는지 서아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그 상태였다. 소주 3잔째였다. 주황색 천막 안쪽 낮은 불빛, 오뎅 국물의 김이 위로 올라갔다. 새벽 강바람이 비닐 천막 모서리를 흔들었다. 그 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다. 서아가 말했다. 계획 안에서 설명이 안 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서준이 서아를 보았다. 이번 눈빛이 앞의 것과 달랐다. 조용하지 않았다. 조용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온도가 있었다. 서아는 그 온도를 느꼈다. 피부로 느껴지는 종류였다. 얼굴부터 목까지 서준의 시선이 내려앉는 경로가 있는 것처럼. 서준이 말하지 않았다. 눈빛이 말했다. 서아는 그 눈빛을 보면서 심장이 박자를 바꾸는 것을 느꼈다. 빨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리듬이 달라지는 것이었다. 평소에 없던 박자가 생기는 것이었다. 서준의 손이 테이블 위에 있었다. 서아의 손이 테이블 위에 있었다. 두 손의 거리가 의자 한 칸 안에 있었다. 서아는 그 거리를 보았다. 그리고 서아는 그 거리를 재는 자신을 보았다. 잠깐 멈추었다. 재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의미했다. 서아는 그것을 알았다. 서준이 말했다. 서아 씨, 낮고 무심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서아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처음부터 계속 달라져 왔다는 것을 서아는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한서아 씨였다. 그 다음에는 서아 씨였다. 지금은 그것이었다. 그 세 글자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서아는 이 사람에게서 배웠다. 네. 서아가 대답했다. 서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보았다. 그 눈빛이 고정된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뜨겁게 고정된 눈빛이었다. 서아가 3년 동안 수백 명의 시선을 읽어왔지만 이 눈빛은 다른 카테고리였다. 계산이 없었다. 이용이 없었다. 그냥 보고 있었다. 서아를. 서아는 그것이 무서웠다. 이 무서움은 제역의 방에서 느꼈던 서늘함과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피하면 잃는 것이었다.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말했다. 소주 하나 더 드려요? 서아가 말했다. 주세요. 서준이 말했다. 주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다.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갔다. 서아도 서준도 방금 동시에 말한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아의 입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서준도 시선을 잠깐 다른 데로 돌렸다가 다시 서아에게로 왔다. 그 오고 가는 것이 이 새벽 포장마차 안에서 서아가 지금까지 설계해온 모든 것의 가장 바깥에 있었다. 소주가 왔다. 서준이 따랐다. 서아의 잔이 찼다. 서아가 따랐다. 서준의 잔이 찼다. 잔을 들었다. 이번에는 부딪혔다. 아주 작은 소리였다. 유리가 유리에 닿는 소리. 그러나 새벽 골목 안에서 그 소리는 분명했다. 서아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셨다. 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소주인지 다른 것인지 경계가 조금 흐렸다. 무릎이 닿아 있었다. 눈빛이 고정되어 있었다. 불빛이 낮았다. 서아는 이 모든 것이 계획 안에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계획 안에 없다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그것이 더 두려웠다. 그렇게 새벽 2시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서준이 잔을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낮고 느린 속도로 물었다. 무심한 목소리였지만 그 끝이 이전과 달랐다. 서아는 그 달라진 끝을 정확하게 들었다. 3년 전 병원에서 혼자였어요. 질문이 아니었다. 서아의 손이 잔 위에서 멈추었다. 서아의 손이 잔 위에서 멈추었다. 서준이 그 멈춤을 보았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서아는 그 기다림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재촉하지 않는, 밀어붙이지 않는, 그냥 옆에 있는 기다림이었다. 서아는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천천히. 3년 전 병원에서 혼자였어요. 서준이 다시 말했다. 이번에도 물음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사실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의 무게를 먼저 느껴보는 방식이었다. 서아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네. 한 글자였다. 서준이 그 한 글자를 들었다. 무언가를 더 캐지 않았다. 오뎅 국물이 낮게 끓는 소리가 들렸다. 비닐 천막이 바람에 흔들렸다. 서아는 그 소리들이 지금 이 침묵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상했다. 이 사람 앞에서의 침묵은 처음부터 불편하지 않았다. 서아는 그것을 처음엔 무심함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무심한 사람의 침묵은 공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사람의 침묵은 달랐다. 공기가 있었다. 온기가 있었다. 서아는 그 온기 안에서 3년 전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은 것이 결정이었지 상처가 아니었다고 느낄 수 있었다. 서준이 말했다. 묻지 않을게요. 지금은? 서아가 서준을 보았다. 지금은요? 언젠가는 물을 수도 있어요. 서아는 그 말을 들었다. 언젠가라는 단어가 있었다. 지금 이 계약이 유효한 기간 안에 언젠가가 있다는 것이었다. 서아는 그 언젠가의 위치를 가늠하다가 그것을 가늠하고 있는 자신을 멈추었다. 그때 되면 물어요. 서아가 말했다. 서준이 서아를 보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서아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 소주가 반쯤 남아 있었다. 서준이 잔을 들지 않고 테이블 위에 손을 얹은 채로 말했다. 내 아버지 이름이 윤기태예요. 서아가 멈추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말이었다. 서준이 지금까지 개인적인 것을 꺼낸 적이 없었다. 계약을 논의할 때도, 포지타노에서도, 제혁의 파티에서도 이 사람은 자신의 안쪽을 문서 형태로만 꺼냈다. 계획이 있었고, 계약이 있었고, 전략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꺼내는 것은 그것과 달랐다. 서아는 잔을 내려놓았다. 서준을 보았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1989년생이에요. 저요. 아버지가 그 해에 차인그룹 회장 차병진 씨와 공동투자 계약을 맺었어요. 당시 아버지 나이 35이었고 차병진 씨는 40이었어요. 12년 동안 아버지가 만들어 온 회사였어요. 건축자재 유통이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소규모였지만 자기 것이었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그러나 서아는 그 무심함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감정이 너무 오래되어서 단단해진 것이었다. 그 단단함이 이 목소리였다. 계약 이후 2년 만에 아버지 회사는 차병진 씨 쪽으로 흡수됐어요. 서류상으로는 정상 합병이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계약서 조항 한 줄이 있었어요. 투자 비율이 조정될 경우 아버지는 경영권을 상실하고 지분은 시가 이하로 매각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 조항을 아버지는 계약서를 직접 쓸 때 보지 못했어요. 서아는 말하지 않았다. 들었다. 서준이 잠깐 멈추었다가 이었다. 제가 12살이었어요. 아버지가 파산을 맞은 게 어머니는 그 2년 전에 이미 없었고요. 아버지는 그 이후 3년을 버텼어요. 제가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문장이 짧았다. 서아는 그 짧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다. 긴 문장이 필요 없는 것이었다. 짧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 이후를 길게 설명하면 그것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었다. 서아는 그것을 알았다. 자신도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준 씨, 서아가 말했다. 서준이 서아를 보았다. 고마워요. 말해줘서. 서준이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말했다. 처음 말하는 사람이에요. 서아는 그 말을 들었다. 처음. 그 단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기처럼 퍼졌다. 서아는 그것이 무게가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사람이 15살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을 꺼내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름이 담긴 이야기가 이 새벽 포장마차 안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열린 것이었다. 서아는 자신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 손이 어디로 가려는지 서아는 알았다. 그러나 멈추었다. 대신 말했다. 차병진 씨의 아들이 차재혁이고 네. 당신이 그 계약서 조항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오리지널 공증사본도요. 서아의 눈빛이 달라졌다. 조금 더 선명해지는 방향으로였다. 언제부터요? 25부터요. 아버지가 남긴 서류 박스에서 찾았어요. 그 전까지는 박스를 열지 않았어요. 왜요? 서준이 잠깐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열면 시작해야 하니까요. 서아는 그 말을 들었다. 그 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서아는 정확하게 알았다. 시작은 끝을 전제한다. 끝이 어떤 것인지 알 때까지 시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면 그 이후를 살아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자를 열지 않는 것이었다.